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까요? 그들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를 단 하나의 대박 주식을 고르겠다는 오만함.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융공학의 천재들은 아주 단순하고 파괴적인 수학적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덱스 펀드, 즉 ETF의 본질입니다. 개별 기업의 뼈아픈 파산이나 상장 폐지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0%의 투자자가 됩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통계적으로 월스트리트의 날고기는 전문 펀드 매니저 중 90% 이상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펀드를 굴릴 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와 잦은 매매 비용이 수익을 다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이 모든 인간의 탐욕과 비싼 수수료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거세해버렸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비싼 연봉을 당신이 대신 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 펀드는 감정이 없는 차가운 기계처럼 인류의 경제 성장 그 자체를 거울처럼 복제하여 당신의 계좌에 담아줍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며 잠든 사이에도 애플의 엔지니어와 테슬라의 공장은 당신을 위해 돌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혁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일한 투자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루한 진짜 부의 공식을 외면하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겠다며 테마주와 코인판을 기웃거립니다. 그곳은 1%의 도박꾼이 99%의 돈을 따가는 제로섬 게임의 지옥입니다. 반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이가 커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법의 가루가 뿌려집니다. 바로 시간과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했던 복리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눈뭉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의 언덕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작은 눈뭉치는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거대한 눈사태로 변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넣고 30년을 버틴 평범한 직장인이 밤새 차트를 분석하며 단타를 치는 트레이더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부를 쥐게 되는 수학적 필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집어 던지고 폭등장이 오면 환희에 차서 꼭대기에서 빚을 내어 올라탑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당신의 이러한 멍청한 본능을 강제로 묶어버립니다.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게 만드니까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있어도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는 언제나 우상향을 그려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시장 전체를 복제하는 펀드가 만들어지는 걸? 그 해답은 바로 존 보글이라는 한 인물의 위대한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의 돈으로 비싼 양복을 입고 호화로운 점심을 먹던 시절, 그는 금융계의 절대 금기를 깨버립니다. 전문가의 예측은 쓰레기다. 그냥 시장 전체의 평균치표를 사게 만들자. 그는 월스트리트의 비웃음을 사며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조롱받았죠. 아무도 평균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보글의 바보짓은 곧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됩니다. 그가 추종한 평균치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500개의 초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명단이죠. 이 500개의 기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덱스의 가장 소름 돋는 강점입니다.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콜로스의 검투장처럼 실적이 떨어지고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명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가장 트렌디하고 돈을 잘 버는 새로운 기업으로 자동 교체됩니다. 과거에는 GE와 엑손모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그 왕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개별 주식을 샀다면 기업이 망할 때 계좌도 함께 박살났겠지만 인덱스 펀드는 알아서 썩은 사과를 버리고 신선한 사과를 채워 넣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자가 치유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이 펀드들은 이 500개 기업을 똑같은 비율로 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이 적용됩니다. 몸집이 크고 돈을 많이 버는 일 등 기업일수록 펀드 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승자에게 자본을 더 많이 몰아주는 승자독식 시스템. 이것이 바로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시대의 1등 주식들에 집중 투자하게 되는 마법의 원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거대한 서버실에 앉아 수백 개의 모니터를 보며 수동으로 이 짓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학적으로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0.1%도 안 될 만큼 미친 듯이 싼 것입니다. 비싼 인건비가 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무적의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시련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경제 대폭락의 순간들. 과연 이 기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간을 돌려 2000년 닷컴 버블의 한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에 인터넷이나 닷컴만 붙으면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수백 배씩 폭등하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상승을 믿었죠. 하지만 거품이 터지자 지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며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제국을 이룬 아마존조차 당시 주가가 고점 대비 90% 넘게 폭락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완벽한 기계 인덱스 펀드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덱스 역시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데 혼자만 멀쩡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별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운명이 완전히 그리고 잔인하게 갈려버립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파산해버린 수많은 개별 기업들은 주가가 영원히 0원으로 수렴하며 무덤에 묻혔지만 인덱스 펀드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차갑게 자가치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시체가 된 기업들을 지수에서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그 끔찍한 폭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아 돈을 벌고 있는 우량 아들로 빈자리를 계속 채워 넣었죠. 그렇게 상처를 회복해가던 2008년, 이번엔 더 끔찍한 괴물이 찾아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50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붕괴할 뻔한 전대미문의 위기였습니다. 이때도 시장은 어김없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번엔 다르다, 자본주의는 끝났다며 공포를 부추겼고 사람들은 남은 주식마저 헐값에 던지며 시장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옥 같은 폭락의 잿더미 속에서도 인류는 기어코 스마트폰을 발명해냈고 전기차를 굴렸으며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인덱스 펀드라는 배에 몸을 묶어둔 사람들은 그 두 번의 끔찍한 반토막을 온몸으로 얻어맞고도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자산을 수배로 불려냈습니다. 개별 주식이 파산할 때 시장 전체는 결국 살아남아 우상향한 것이죠. 반면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식을 집어 던졌거나 상장 폐지된 잡주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자꾸만 이 단순하고 확실한 승리의 길을 벗어나 개별 주식이라는 도박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 화려한 카지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는 아주 달콤한 착각 때문입니다. 나만큼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죠. 우리는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어떤 테마주로 혹은 기적 같은 타이밍으로 수백 %의 수익을 냈다는 영웅담에 매일 노출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계좌가 반토막 나고 소리 없이 시장에서 쫓겨난 99%의 거대한 무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론은 오직 살아남은 극소수의 로또 당첨자만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의 잔인한 수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신이 고른 개별 주식이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전을 찾으려면 다시 50%가 올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100%가 폭등해야 겨우 출발선으로 돌아옵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복구하는 데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수익률의 착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가 떨어지면 본전일까요? 수학적으로 당신의 계좌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계좌가 갉아먹히는 이 현상을 변동성 끌림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계좌의 잠원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밤새워 분석하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면 남들보다 우위에 설 것 같으십니까?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그 뉴스를 읽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수십 초 전에 월스트리트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이미 수백만 번의 거래를 끝마치고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낡은 버터 나이프를 들고 최첨단 기관총 부대와 싸우고 있는 격입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좋은 주식을 골라 수익을 냈다고 해도 카지노의 진짜 주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입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고 환희에 차서 갈아탈 때마다 증권사는 조용히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떼어갑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세금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얻은 단기 수익에는 무자비한 세금이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당신이 도박장에서 칩을 자주 바꿀수록 국가와 증권사만 조용히 배를 불리는 완벽한 호구의 게임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잦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 전체를 통째로 들고 우직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수수료는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고 세금은 당신이 돈을 찾을 먼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연됩니다. 고작 1%의 수수료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으신가요? 20년, 30년이라는 복리의 언덕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1%의 차이는 당신의 노후 자금 수억 원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비싼 스포츠카를 당신이 대신 사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카지노는 당신의 조급함과 잦은 매매 비용을 먹고 자랍니다. 1%의 진짜 부자들은 다음번 대박 주식을 찾는데 혈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락장에서도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를 먼저 세우죠. 그렇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부자들의 자산 배분 방어막은 대체 어떻게 설계되는 걸까요? 그 절대 뚫리지 않는 방어막의 이름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눈부신 성장의 여름이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리먼 사태 같은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돈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의 화마가 덮치기도 합니다. 경제의 사계절은 인간의 영역에서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영원히 여름만 계속될 것이라 믿고 주식이라는 한 가지 자산에 얇은 반팔티 하나만 입고 뛰어듭니다. 그러다 빙하기가 닥치면 계좌는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당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정교하게 섞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없는 전천후 벙커를 설계합니다. 그 벙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강력한 엔진인 주식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인덱스 펀드가 이 역할을 담당하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하지만 폭락장에서는 피를 흘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패를 준비합니다.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든든한 충격 흡수 장치, 국채입니다. 경제가 박살나고 주식이 반토막 날 때 공포에 질린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즉, 당신의 주식이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질 때 채권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며 계좌 전체의 붕괴를 완벽하게 틀어막아줍니다. 여기에 세 번째 방패가 추가됩니다. 종이돈이 불태 없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영원한 피난처, 금과 원자재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하나의 계좌에 묶어두면 수학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이너스 50%의 대폭락장에서도 당신의 계좌는 고작 미세한 흠집만 난 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당신은 단단한 벙커 안에서 평온하게 웃으며 다음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고안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다. 당신은 오늘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1%의 기적에 기대어 매일 밤 경제 뉴스를 뒤적거리고 수수료와 세금 폭탄을 맞아가며 남의 스포츠카를 사주는 도박장에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철벽 같은 자산 배분 방어막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자며 복리의 마법을 누리시겠습니까? 더 이상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시장 그 자체가 되십시오.